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8단원 세 번째 시간 남북 분단과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8단원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단원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단원 9단원을 남기고 있는데요. 힘차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리뉴젠 8단원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단원 세 번째 시간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분단의 배경과 과정으로 먼저 수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남북 분단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45년 해방을 맞이했죠. 그리고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38선이 생겨지면서 누구로 인해서요? 미국과 소련. 그래서 소련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전국이 공산화되기를 주장했고 미국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0년에서 53년 기간 동안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무슨 체제가 심화되었어요? 냉전 체제가 심화되어졌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과 소련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국내적 배경으로는 우리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족 내부의 응집력이 부족했다. 다른 말로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실패하였고 6.25 전쟁 발발로 남북 분단이 더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그때는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남북 분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북 분단이 되어지는 과정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 위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남북분단으로서의 통일의 필요성, 우리 통일이 왜 필요한지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한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통일로 군사적 위험을 해소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정치적 측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측면으로는 분단 비용은 좀 이따 뒤편에서 또 보게 될 텐데요. 분단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방비라든지 체제 경쟁을 위한 외교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게 되면 다른 곳에 더 복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천연 자원 및 노동력을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밑줄.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북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거주,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 구성원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5번째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리적으로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국. 그래서 여러 나라가 저희 나라를 탐내했죠.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여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해진다. 3번째로는 민족적 문화적 측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맞죠? 이산가족을 다른 말로 실향민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해요. 언어의 이질화 극복 등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 민족의 이념이나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한 번 더 앞서서 말했던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인도주의적
요청. 즉 이건 뭐냐면 분단이 지속되어 이산가족을 가족과 헤어진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을 위함이다. 남과 북,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 살아가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경제적 발전과 번영. 앞서 얘기했듯이 분단 비용이 절감되어질 수 있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크게 경제가 발전되어질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특징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거가 쭉 나오네요. 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예전에는 우리 이산가족 상봉됐고 금강산도 다녀올 수 있게끔 또는 백두산도 다녀올 수 있게끔 했었죠. 통일 비용과 통일 교육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남북 통일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변국에게 알려 지지를 이끌어내고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네,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이 진짜 핵심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영토 분쟁의 사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릴 열도. 코릴 열도는 다른 말로 북방사도 4개의 섬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해당 국가로는 러시아와 일본. 자, 밑줄 긋고 외웁니다. 코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되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 현재 러시아가 주로 지배하고 있음.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어졌는데 지금 일본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의 사례이죠. 코릴 열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센칸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과 타이완, 대만이죠. 이건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점령하게 되었고 미국이 일본에 반환하면서 현재까지 일본이 주로 지배하고 있다. 네, 뒤에 가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의 싸움입니다. 군도라는 뜻은요, 섬들이 모여있는 곳을 군도라고 하지요. 이 땅을 놓고 중국과 베트남이 경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난사군도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본인의 땅이니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만들어놔서 모든 주변 국가가 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난사군도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쪽이 쿠릴 열도, 그리고요 이 대한민국 아래쪽 센카쿠 열도, 이 베트남 이쪽 시사군도, 네, 그 아래 난사군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곳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중국이 만들어 놓고 주변 국가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인공섬을,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만들어 이 주변 국가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서 일어난 분쟁 사례가 난사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는 어디와 어디요? 러시아와 일본. 여기 보이시죠? 러시아와 일본. 센칸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과 대만. 여기 센칸쿠 열도 여기 있습니다.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여기 사이에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도 한번 각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은폐하고 이에 대한 사과가 부족합니다. 지금 위안부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때 징용 및 징병을 강제성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무엇이옵니까,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지금 범죄자들을 모아둔 전쟁에서의 범죄자들을 모아두어서 참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추모할 수 있게 둔다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추모할 수 있도록 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빼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가해자와 전쟁에 피해받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을 비롯한 사람들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거는 지금 많이 갈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독도에 대한 문제. 일본이 독도에 관한 자기 땅이라고 기념일까지 만들고 이런 독도 땅의 영유권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요? 네, 중국 동북공정이라는 뜻은 중국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좀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활동하였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시켰다. 북부 만주에서 활동했던 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저희 역사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역사다라고 편입시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이게 바로 동북공정이다. 그리고 역사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과 시민사회 차원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으로는 일본 정부와 화해를 위해 외교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우리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연대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동북아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민사회 차원, 공동 역사 연구를 통해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공동 역사 연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교류 확대 모두가 이 바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류해야 된다. 이런 해결 방안들이 있지요. 네, 그러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어떤 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지 지리적인 측면으로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연결한 지리적 요충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곳에 가운데 중앙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 OECD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 우리 같이 지금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한번 쭉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이자 정보산업의 강국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문화적 측면으로는 이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또한 석굴암 불국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등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저희 대한민국에서 유치했다. 저는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제평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정부와 개인 차원에서도 나눠지는데요. 정부 차원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확대해야 된다.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쭉 보면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남북으로서 우리는 통일, 분단을 극복하여서 세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해외 원조, 개발도상국을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평화 유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시민 의식 가져야 되고 국제 비정부기구 뭡니까? NGO를 통해 반전 및 평화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여기까지 방안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번 8단원 세 번째 시간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 나눈다 했던 거, 자, 통일 관련 비용. 아까 앞에는 우리 뭐 배웠죠? 분담 비용. 자, 분담 비용. 자, 두 번째는 평화 비용. 세 번째는 통일 비용. 이거는 꼭 구분해 놓으세요, 여러분. 먼저는 분담 비용은 줄여야 됩니다. 즉, 나쁜 비용입니다. 그리고 평화 비용은 올라야 돼요. 좋습니다. 통일 비용도 나빠요. 줄여야 돼요. 자, 분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군사비입니다. 군사비. 그래서 체제 유지비 또는 군사비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통일이 되면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굳이 분담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나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체제 유지비. 그리고 평화 비용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비용. 그리고 통일 비용을 분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인 거죠. 평화 비용이 올라가서 교류와 협력을 해서 올리면 굳이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평화 비용이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통일 비용은 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건하는 비용입니다. 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건하는 비용, 통일 비용. 자,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담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이렇게 세 가지까지 여러분 완료하시고, 내가 이 8단원의 세 번째 시간 가장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왜 필요한지,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쿠릴 열도, 센칸쿠 열도 등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중국의 동북 공정,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뒷부분 소탁 테스트 풀이하시고 8단원을 완료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